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개발자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취업하기 힘들어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개발자님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본 개발자의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개발자로 취업을 해서 해외 취업 경력도 쌓고 개발 실력도 늘리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는 작년도 2월에 조사한 결과이며 연봉을 포함해서 일본의 이직 시장의 현황이라던가 인기 있는 기술 스택, 근무 환경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한 자료는 크몽에서 따로 판매하고 있으니 일본 취업을 꿈꾸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매는 크몽에서 일본 개발자 취업 백서를 검색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구매하실 때 디럭스 옵션으로 구매하셔야 조사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디럭스로 구매하신 분들께는 추가로 일본 이력서와 일본 직무 경력서 샘플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일본 취업에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해당 자료에 있는 내용을 일부 발췌한 내용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먼저 시장 전반에 걸친 연봉의 분위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은 최근 연봉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 속도는 솔직히 좀 느린 편입니다. 일부 대기업에서 연봉을 높이고는 있지만 대기업과 일부 기업에 한해서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아직은 높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마 뉴스를 자주 접하고 계신 개발자님들이라면 요즘 일본 환율도 안 좋고 연봉도 한국보다 낮다는 뉴스를 한 번쯤은 접하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의 취업과 일본에서의 취업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겠지만 연봉만 놓고 봤을 때 숫자로만 판단한다면 한국이 일본보다 평균 연봉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한국의 개발자 평균 임금이 월 650만 원인 것에 비해 일본은 55만 엔 정도로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한화로 약 48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이득일 거라 생각되는데요. 취업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일본과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취업난, 일본은 구인난인 상황이거든요. 한국은 일자리가 없어서 문제인데 일본은 일자리가 구직자 수보다 많은 게 현실이에요. 이건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더 궁금하신 분은 화면 상단에 해당 영상에 카드 링크 달아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아무튼 연봉이라는 숫자 자체는 한국이 높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UI UX 기획 개발자 부분을 보시면 월 평균 임금이 앞서 말씀드렸던 65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즉 이 숫자는 개발자만 카운트한 게 아니라 기획자의 임금도 같이 합산해서 계산했다는 뜻인데요. 제가 디럭스 전작책과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 이 표는 순수 개발자만 카운트한 숫자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일본 개발자의 평균 연수입은 약 660만 엔으로 이 조사를 한 게 작년 2월이었는데 그 전해인 2022년 9월보다 평균 임금이 40만 엔이 더 높아졌고 1년 전인 2022년 2월보다 약 61만 엔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올해 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와서 작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올해는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더 자세히 볼게요. 일본의 개발자들의 약 75% 미만이 연봉 80만 엔 미만이고 상위 25% 이상만 연봉 800만 엔 이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평균에 함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그냥 순진하게 믿으면 안 되고 어디까지나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숫자는 정사원과 계약사원 그 외에 프리랜서로 일하는 개발자들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한 숫자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어떠신가요? 한국에서 받고 있는 급여보다 높으신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그럼 이번엔 좀 더 다른 관점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서도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언어별 연봉이 어떻게 다른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언어별 연봉 차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표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평균 연봉이 가장 높은 언어는 고입니다. 841만 엔으로 가장 높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고는 2년 전에도 임금이 가장 높은 언어 1위였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고는 잘 몰라서 이 이상 설명드리기가 어려운데 한국도 이런가요? 이유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게 파이썬이에요. 평균 연봉 732만 엔으로 2위인데요. 단 파이썬은 인공지능 분야와 웹 분야의 임금 차이가 있어서 나눠서 봐야 하는데 지금 2위를 나타내는 건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웹 분야에서는 5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평균 연봉이 646만 엔입니다. 3위로는 루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은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서점 가도 루비 관련 책들이 파이썬과 자바스크립트에 안 뒤질 정도로 많아요. 루비의 평균 연봉은 716만 엔으로 인공지능 분야의 파이썬과 약 16만 엔 차이 납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디어 나왔습니다. 타입스크립트입니다. 평균 연봉은 루비와 별 차이 안 나는데요. 약 715만 엔으로 루비가 12,000엔 더 높는데요. 이게 연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의 차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으로 가장 궁금해하실 언어가 바로 자바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 중 하나인 자바는 일본에서 평균 594만 엔으로 8위입니다. 실제로 제가 일본에 있으면서 자바 사용하는 개발자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한국계 회사에서는 자바를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제가 취업 활동을 하고 또 지인들을 보면 주로 PHP나 루비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백엔드가 메인이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 계열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리액트와 노드 뷰의 연봉을 비교한 표인데요. 일단 모두가 예상하셨듯이 리액트의 연봉이 평균 651만 엔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노드입니다. 노드는 평균 570만 엔으로 3위인 뷰보다 약 22만 엔 더 높았습니다. 3위인 뷰는 548만 엔인데요. 그렇다고 뷰가 일본에서 인기가 없는 프레임워크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의 리액트의 사용 비율이 한 8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일본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체감상 60에서 70%가 리액트고 뷰는 20에서 25% 정도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가 앵귤러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정도인 듯 해요. 이건 그냥 제가 체감하고 있는 숫자이고 정확한 건 아니니 참고만 해주세요. 예전에 어떤 구독자님이 노드의 연봉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비교 대상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자바보다 못한 연봉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자료를 조사하지는 않아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데 어쩌면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계신 개발자님들이 보시기에 어쩌면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자로 첫 직장을 AI 업체에 헌신했고 이를 악물고 공부해서 연봉 180% 점프를 해서 이직을 했습니다. 그 영상에서 어떤 구독자님이 연봉 1.8배업을 하셨냐고 물으셨는데 맞습니다. 1.8배입니다. 당시 제가 월 300만 원을 받았다면 이직 후에 월 540만 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지금은 더 벌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 연봉에 속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평균 연봉 조사 자료를 일부 공개했어요. 이미 저의 전재착을 디럭스로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 조사 자료를 다들 받아보셨을 텐데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과 제가 지금까지 유튜브로 전해드린 일본 채용시장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연봉 점프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거예요. 보통 구인난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채용을 해야 하니까 몸값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평균 연봉을 보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임금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실력과 경험을 모두 갖춘 개발자라면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취업을 못할 걱정은 사실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사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예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젊은 축에 속한다면 잘 안 믿겠죠? 뭐 젊은 거 맞는데? 필드에서 일하면서 생각보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개발자님도 정말 자주 만났어요. 그러니 제가 정말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나이가 30인데 늦은 건가요? 40인데 늦은 건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나이가 일본에서는 아직 젊은 나이가 돼요.
그러니 너무 나이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나이 걱정으로 고민하는 것보다 개발 실력과 일본어 혹은 영어 실력을 늘리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연봉 점프는 일본이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제가 이 나이에 그렇게 해왔기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한국 개발자님들은 실력으로 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다들 너무 실력이 좋으시기도 하고 한국이 좋은 커뮤니티가 참 많거든요. 어쩌면 한국이 실력을 높이기에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일본어나 영어에 관해서는 배움만으로는 이룰 수 없고 사용해야 실력이 느는 영역이니, 일본에서 개발자로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처럼 연봉 점프를 해가면서 실력과 연봉을 둘 다 높이는 개발자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연봉에 관해서는 아직 할 말이 더 많은데 영상 반응이 뜨겁다면 추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구매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디럭스로 구매해 주시면 제가 3일 이내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